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게 BTO하고 BTL까지 설명했는데, 보면 특히 이제 BTL을 헷갈린 모양이더라고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BTO 나오면은 뭐가 나오냐면 민자 고속도로, 민자 경전철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TL 나오면은 이제 학교를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일단 BOT와 BLT가 있어요. BOT, BLT. 이제 BOT가 뭐냐면 빌드 이제 그 사회 기반 시설을 민간 자금으로 빌드 건설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금을 댄 자가 오운이 뭐냐면 소유하는 거를 오운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다음에 소유한 채, 그 다음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 기초 준공하자마자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 자본을 댄 자가 그것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다가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완성이 되면은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자 보십시오. 여기 건설한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소유하면서 그래서 오온이란 말이에요. 소유하면서 투자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관리한다, 운영한단 말이에요. 운영. 그래서 오퍼레이트 운영한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그 뒤에서야 어떻게 시설을 양도,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 이전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설, 뭐라 그래요? B. 그 다음에 O. 그죠? O. 그 다음에 운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도한다. 양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T. 그러니까 BOT가 되죠. 그러니까 BTO하고는 다르죠. BTO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설하고 준공되면 바로 소유권 이전하죠. 국가나 지자체에.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을 언제 하느냐? 계약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하자면 on operate예요. operate. 그래서 이제 build, on operate, 그 다음에 T, BOT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하면 build, 건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하면서 own, 그 다음에 운영하죠? operate, 그 다음에 T, 뭐죠? 양도, transfer 이렇게. 그래서 build, own, operate, transfer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LT가 있습니다. BLT. 그럼 BLT는 뭐냐? 이거 뭐냐면 자, 이거는 자, build가 뭐야? 건설이잖아요. build. 건설한 다음에 이거는 건설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중후관청에 임대하고 이거 뭐 리스 BL 그다음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중후관청에 양도한다. T.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민간 자본을 댄 자가 일단 건설을 해요. 자기 자본으로 빌드. 자기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중후관청에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 수익을 획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BL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BOT와 BLT가 있는데 요 차이점이 생겨요. BOT, 그다음 BLT가 있고 요거와 대응되는 게 뭐야? BTO, BLT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 이게. 자, BOT서부터 할게요. 자, BOT라는 게 뭐요? 자, 천천히. 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제 민간 자금을 댑니다. 민간 자금을 대는 자가 빌드 건설을 해요. 건설하고 이게 참 요거부터 죄송합니다. 여기를 설명해야겠죠. 이거 BLT 이렇게 설명해 놨네. 아유, 제가 잘못 썼어요. 이게 BTO, BOT. 그 다음에 BTL이 돼야죠. 여기가 BTL, 그 다음에 BLT 이렇게 돼야죠. 자, 여기가 기준이죠.
자, BTO 다시 설명하겠어요. 자, 민간 자본을 대는 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어떻게 돼요? 빌드, 건설을 해요. B. 그 다음에 준공이 되죠? 준공되면,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T. 그 다음에 트랜스퍼.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O가 오퍼레이트예요. 운영. 그래서 운영권을 획득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 처리나 또는 또는 고속도로에서 톨비 받아서 공사비를 빼는 거죠. 이걸 BTO라 하고, BOT는 이제 또 좀 달라지죠. 자, 다시. 빌드 건설을 해요. 똑같이. 그리고 내가 소유합니다. 민간 자본을 된 자가 소유한 상태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own operate예요. 소유하고 own operate 운영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제서야 마지막에 국가나 지자체에 어떻게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트랜스퍼 T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에 와서 자 이제 BTL이에요. BTL은 뭐냐면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을 된 자가 학교를 건설을 해요. B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가 준공이 되면 교육청에 또는 국가지자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해요. T, 트랜스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민간 자본을 된 자가 운영권을 갖고 있어요.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그 운영권의 기초에서 임차를 하는 거죠. 임차, 리스. 그래서 임차를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된 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죠. 임대료 가지고 공사비 빼는 걸 뭐라고 그래요? BTL.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BOT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민간 자본을 된 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하죠. 빌드. 그 다음에 그 시설을 own operate예요. 소유하고 그 다음 운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국가지자체에. BLT 잘 보세요. B가 뭐예요? 건설. 그렇죠? 민간 자본을 된 자가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소유하면서 리스,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해서 임대료 징수해서 자기가 공사비 빼는 거죠. 그리고 기간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하죠. 국가나 지자체에. 그 차이점이 있죠. 근데 이게 헷갈린 모양이더라고요. 수험생분들 보면은.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 문제 뭐 어렵지도 않은데 자꾸만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BO예요. BO. 이거는 뭐가 없어요? T가 없죠. BO니까 T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뭐야? 소유권 이전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만약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build 건설하는 거고 own 소유하고 operate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을 된 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해요. build. 그 다음에 소유해요. own. 그리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은 뭐야? B. 소유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own. 그 다음에 운영한다. operate.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뭐가 안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입문 과정이지만 거의 본고사 수준이에요, 이게. 이 정도만 알면 본고사 뭐예요? 그냥 뭐 깔끔하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보면은 자, BTO, 그다음에 BTL, 그다음에 BOT, 그다음에 BLT, 그다음에 뭐야? BO.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정비 사업인데요. 이거는 참 우리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용어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재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신개발과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학문상 분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정비법이나 개발법에서 논하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 신개발이 있어요. 신개발. 그다음에 재개발이 있어요. 우리 본고사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 환지 방식은 신개발이거든요, 이게. 근데, 뭐가 나왔냐? 재개발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틀렸지. 재개발은 정비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신개발은 뭐냐면, 요거는, 요 근거법규가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공법을 공부합니다. 공법 공부하면 이제 뭐 도시개발법을 배워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이 신개발이에요. 그래서 농촌 토지나 이제 미개발지라고 해요. 미개발지. 미개발지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예요? 미개발지가 이 농촌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시로 개발하는 거예요. 도시로. 그래서 도시개발법이에요. 이렇게. 이건 도시로 개발하면 당연히 이건 뭐가 돼요? 여기는 농촌 토지의 택지예요. 택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농촌 토지 미개발지를 택지, 도시로 바꾸는 걸 도시개발법이에요. 이거 관계법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이제 뭐냐면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합한 걸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야 여러분들이 요 도시개발법식은 이게 배우는데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이제 제가 또 강의하겠지만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환지 방식이고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 벌써 뭐야 몇 년째 내고 있어요. 몇 년째. 왜 환지 방식을 몇 년째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몇 년째 내고 있는 게 환지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환지 처분, 채비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금년에도 33회 때도 이 환지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신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개발은 농촌 토지를 도시 토지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요걸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신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됐고요.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자, 도시 토지예요, 도시 토지. 도시 토지를 역시 도시 토지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도시 토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신개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개발이라고 그래요? 다시 개발한다.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서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럼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농촌 토지를 도시 토지로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토지를 좀 더 개량하는 거예요. 개량을 해서 도시 토지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뭐가 돼요?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서 개량한다라는 건 뭐냐면 도시도 개량,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의 대명사가 이제 뭐냐?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거예요. 가장 대명사가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런 학교, 공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기반시설이라는 건데, 요걸 좀 더 개량, 확충하는 거죠. 확충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개량된 도시 토지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라고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기반시설이 이제 부족하니까 요걸 갖추게 되죠.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기타 등등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개량을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보면 돼요. 요거 보고 어느 게 재개발이고 어느 게 재건축이냐. 이제 시험에 자꾸만 냅니다. 요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을 깔았고 따라서 이 재개발이 나오면 근거법규가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요거를 뭐라 하냐? 약칭 도시정비법이라고 해요. 도시정비법 하면 이거는 무조건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토지 역시 개량된 도시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종의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럼 정비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만 여기 뭐가 나오냐? 정비시설이 나와요. 정비시설. 또는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로, 상하수도, 구호가 이제 또랑, 공원,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공동구죠. 공동구라고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면 너무 또 장황해지거든요. 공법 시간에 좀 잘 배우시는데, 공동구라는 건, 지하에 매설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큰 관을 매설하는 거예요. 이 큰 관을 공동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여기 전기, 전화선, 이런 것들을 상수도, 하수도 관들을 한꺼번에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규모 신도시들,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개발된 신도시들은 대부분 공동구가 들어갑니다. 이 공동구 그 밖에 필요한 열 가스가 나오는데, 열이 난방 가스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정비 기반 시설 또는 정비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요. 벌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러면 키워드는 도시잖아요, 당연히. 저소득 주민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벌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이다. 그럼 벌써 여기 무슨 동네요? 달동네라는 거예요, 달동네. 벌써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면은 주거 지역인데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당연히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겠죠. 달동네.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은 뭐야? 도로, 상하수도, 난방, 이런 것들. 이런 거 극히 열악이에요. 극히 열악.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극히 열악이에요.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 뭐야? 극히 열악. 달동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노불량 건축물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노후화가 어마어마하게 됐다 이거죠.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달동네 생각하시면 돼요. 달동네 도로 엉망이죠. 상하수도 엉망이죠. 공원도 없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만간에 붕괴될 우려가 있죠. 그럼 이런 데에 어떻게 돼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럼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또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에요. 여기 보면 단독 및 뭐라고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연립주택도 아닙니다.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연립주택도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독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다세대, 연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 및 다세대예요. 밀집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정비 기반 시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노인정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을 전체가.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 이런 거거든요.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또 나오죠.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달동네는 대부분 단독이겠죠. 또는 뭐예요? 자, 단독 및 또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정기 기반 시설이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우고 그러면 여기 키워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 저소득 주민 시작하죠. 쭉 해서 극히 열악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극히 열악.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별로 중개업자, 그러니까 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별로 이제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 사업들은.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제 주로 누가 하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지자체가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해요. 이거를 직접. 조합이 없어요. 직접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소규모 예를 들어서 뭐 100세대, 뭐 200세대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동산 이제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돈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되는 게 뭐예요?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이게 이제 많이들 여기에 이제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 전문으로 하는 이걸 중개를 전문화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이제 상당한 이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고 여기에 뛰어드는 거고 이제 어려운 건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더 어려워요. 대신 이제 이거 전문하는 분들은 상당한 이제 이론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나중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전문화하는 중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보겠어요. 재개발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에요, 열악이에요? 열악입니다. 벌써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근데 열악하다는 얘기죠, 열악하다.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여기 보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거용의 주자가 딱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이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열악이니까 이거는 재개발로 가요. 그러니까 열악과 극히 열악을 잘 아셔야 돼요. 극히 열악 하면 뭐가 나와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열악 하면 뭐야? 재개발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냐면 여기 나오죠. 상업지역과 뭐가 나와요? 공업지역. 이게 나오죠. 여기 아니죠.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나오죠, 여러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주거용, 그 다음에 상업용, 공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상공이 되는 거예요.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럼 이건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그렇죠? 여기 주거용 나오죠? 그 다음에 상업용 나오죠? 공업용 나오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재개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런 얘기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다시 개선하는 사업, 개선하는 사업 하면 이건 뭐가 나와요? 재개발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거용은 뭐가 돼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에요. 뭐라고요? 극히 열악 하면 이제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재건축은 뭐가 되는 거냐? 재건축은 이게 나오죠. 이게 키워드예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하면 재개발. 여기선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호라고 되어 있어요. 양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뭐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그 대신 무슨 주택이어야 돼요? 공동주택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건 재건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제거불은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정비 기반 시설이 이제 어떻게 열악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잘 공원, 학교 이런 게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뭐야?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은 노후화돼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고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역.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주거용이 될 수도 있고 상업용, 공업용 다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거는 재개발로 가는 거예요. 재개발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다 밀어버리는 거야. 다. 싹 밀어버려서 뭐 하는 거예요? 싹 철거합니다. 싹 철거해요. 다 밀어버려요. 완전히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비 기반 시설이 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싹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면서 이제 건축물들도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의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세요. 도로, 학교,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야? 양호하다 이거. 이거 손댈 이유가 없다 이거죠. 도로, 학교, 상하수도, 공원. 이건 손댈 이유가 없다. 왜? 양호하니까. 그런데 뭐가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건축물만 보면 돼요. 건축물만 보는데 그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뭐죠? 공동주택이라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니까 주로 뭐야? 아파트겠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공동주택 아파트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학교, 공원은 멀쩡한데 이 아파트가 노후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하는 거예요? 재건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은 도로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안 건드려요. 뭐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만 철거하고 아파트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만 올라가요. 이게 바로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재개발한다. 완전히 다 싹 밀어버리고 새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 이게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주먹구시로 달달달달 외우는 분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키워드 보고 외우더라고요. 물론 키워드 보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말 나오는 게 일기 신도시예요. 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이란 말이죠. 재건축해서 신도시 다시 이제 개선 사업 하겠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겠다 하는데 뭐가 확 문제가 된 거냐면은 이게 고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발 밀도라 하죠. 이 개발 밀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개발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도로라든가 도로의 폭, 학교, 상하수도가 전부 다 예전 용적률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더 올라가면은 이게 인구 밀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도로도 넓히고 상하수도 넓히고 그 다음에 난방, 전기 다 넓혀야 돼요. 다 넓히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거는 재건축이 아니지. 재개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재개발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기 신도시가 처음에는 뭐 재건축한다고 말 많았는데 결국 우야무야 되는 거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야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디까지 설명했어요? 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요, 공법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공법에서는 이렇게 설명 못 해줄 거예요.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하는 게 바로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제 무슨 뭐 정책을 발표하면은 저건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가 이게 딱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정비 사업은 신개발이에요, 재개발이에요? 학문상 재개발입니다. 학문상 재개발이고 유형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재개발은 도시 지역을 좀 더 정비 기반 시설이라든가 건축물들을 좀 더 양호한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럼 재개발이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재개발이고 신개발이 있다고 그랬죠. 자, 신개발 요거와 비교해서 신개발은 뭐죠, 여러분? 농촌 토지를 도시 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농촌 토지를 도시적으로 바꾸는 건데 요건 뭐죠?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도시 개발법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뭐가 나와? 사업 시행 방식 보면 3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수용 사용 방식, 그다음에 환지 방식, 그다음에 뭐요? 이제 혼용 방식. 요 3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나오면 이제 무조건 못 찍어야 돼요? 신개발 찍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 나오면 뭘 찍어야 돼요? 재개발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환지 방식에 대해서 여기엔 내용은 없지만은 워낙 우리 시험에 환지 방식이 잘 나오니까 미리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여러분 환지 방식 나온다라면 벌써 이거는 이제 신개발입니다. 재개발 아닙니다. 그러면 동일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구역을 결정한다고. 요 구역이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개발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구역, 또 동일한 지역이에요. 동일한 지역을 뭐로 바꿔? 동일한 지역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사각형을 말이 안 되네요. 동일한 지역입니다. 에이, 잘 그려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쪽에 와서 동일한 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업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데, 시행자가 주로 누가 하냐면 공공이 합니다. 이거는. 공공이에요. 뭐 지자체가 하든지, 뭐 LH 공사가 하든지 주로 이제 공공이 시행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여기가, 이제 농촌 토지예요. 농촌 토지니까 여기 기반 시설이 없는 거죠. 이거를, 이 농촌 토지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도시 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무슨 환자냐면은 바꿀 환자에 땅지자예요. 그게 환지라는 거예요. 도시 토지를 죄송합니다. 농촌 토지를 도시 토지로 바꾼다. 이걸 환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자금. 건설 자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소유자가 이제 한 명이라 합시다. 만약에 갑이다. 갑이 1000평을 이제 갖고 있어요. 농촌 토지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들어보십시오. 토지 부담률이라고 있어요. 토지 부담률. 그게 몇 프로냐? 50%예요. 50%니까 500평이죠. 500평을 이제 이 공공이 시행자가 이걸 빼내요. 빼냅니다. 요 500평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보류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보류지. 그럼 보류지는 다시 이게 우리 33회 때 이게 나온 거예요. 보류지라는데 이 보류지는 2개로 나눠요. 하나는 채비지, 하나는 공공용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 500평을 가지고 이 채비지가 뭐냐면 비용으로 교체하는 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는 뭐냐면 학교, 도로, 그다음에 소방서 들어가는 자리예요. 파출소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요 채비지가 만약에 300평이고 요게 200평이라고 한다면 300평은 요 사업 시행자가 요 땅을 팔아서 요거를 뭐야? 입찰해서 매각합니다. 요 매각 대금으로 요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비용으로 교체하는 땅, 뭐라 그래요? 채비지가 돼. 채비지는 누가 소유하는 거? 시행자가 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요 대군이 개발 자금이 되는 거예요. 요 개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행자가 여기다가 뭘 넣어요? 도로를 넣는 거예요. 도로를 넣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도시토지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평을 줬으니까 값은 뭐만 나와요? 잔여 토지가 500평이죠. 이 500평에 대해서 환지 처분을 해줍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이거를. 처분이라는 게 뭐냐? 이자에게 토지를 재배분해 주는 거예요. 너 500평, 이만큼은 예를 들어서 네 땅이야. 이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은. 그러면 이 면적이 줄었죠. 1000평에서 500평으로 줄었잖아요. 근데도 값은 좋아해요. 왜 그러냐? 도시토지가 돼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값은 면적이 줄었지만은 재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값은 재배분 받아요. 500평을. 근데 이거 무슨 토지예요? 도시토지죠. 그러니까 환지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겠죠. 땅값이 왕창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시험에 자꾸만 잘 나오는 게 재배분이죠. 매각이 아니죠. 1000평 주고 500평 받았잖아요. 재배분.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보류지 이퀄 뭐야? 채비지 이퀄 공공용지다.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금년에 나왔고, 과거에도 잘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슨 방식이에요? 신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다시 또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쭉 개발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자, 보면 쭉 가서 자, 이제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시행을 의미하는 거지. 이거 좀 볼까요? 여기 시행을 의미하는 거지 시공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행자 이퀄 토지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가면은 이제 시행자가 공공이면 이제 뭐야? 1섹타, 민간이면 2섹타, 그다음 민간 합동이면 3섹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 조합이라고 나왔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 이거 나오죠? 그럼 이거는 무슨 섹타야? 1섹타죠. 이게. 민간 개발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개발의 이 단계도 쉽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이디어. 그 다음에 부지 모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는 예비적 타당성, 뒤에는 뭐야? 타당성.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없이는 사업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케팅은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죠? 임대 아니면 분양.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 이 개발업자는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그 위험을 좀 더 세분화하면 법률적 위험, 그 다음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타당성 분석,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지시성, 다투, 이렇게. 지역경제, 시장 분석,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의 투.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 분석은 뭐예요? 모든 부동산 수요의 원천에,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 수요의 원천을 조사하는 거죠. 고소인 교통체계, 고용, 소득, 인구 교통체계.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기 때문에 그럼 기반산업과 뭐가 나와요? 비기반산업이 나오죠. 기반산업이 중요한 거죠, 이게.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 기반산업이 어떠냐가 바로 지역 경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LQ라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죠. 여기서 역시 미래죠. 어차피 분양은 미래하니까 수요와 공급하면 시장성 분석 나오고, 자, 그럼 시장성 분석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시장성 하면 뭐예요? 팔릴 가능성.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분양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그러면 시장성 분석이 일종의 뭐다? 흡수율 분석이죠. 그럼 이제 따라서 이 흡수율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흡수된 비율 또는 소비된 비율인데 미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다. 중요한 건 미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이제 1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흔한 게 뭐죠?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규모가 작은 것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 자금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공업자에게 도급 발주하고 공사비 주고 건물 준공되면은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인수받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다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돼 있죠. 이거를 이제 분양 처분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개발 이익과 모든 개발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돼요? 토지 소유자가 귀속된다.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토지 소유자와 건설회사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 이익을 배분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매우 크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자체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 그 다음에 개발 자금의 일부를 대고 건설회사가 개발 자금의 일부를 대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뭐가 돼요? 공동사업이 되는 거예요. 공동사업. 그럼 공동사업이면 개발 이익도 나눠 먹어야죠. 이 위험도 이익도 배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을 물건으로 배분하면 뭐죠? 공사비 대물 변제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가 요건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비 대물 변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거 들으면은 이게 바로 공사비 대물 변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분양금은 이제 물건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건설회사 간에 분양금으로 이제 배분을 하면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고, 그다음 사업 위탁형이라고 있죠. 사업 위탁형은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금, 건설 자금을 대는데 이 모든 진행 과정을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피임사나 시임사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이자들 여기서는 개발업자라고 하죠. 개발 대행업자. 이자들에게 이제 위탁을 하죠.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 컨설팅에 대한 위탁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수수료 주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신탁. 이게 제일 저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위탁자, 신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탁자, 신탁자가 토지 소유자예요. 이자가 개발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 수탁자, 신탁사죠. 무조건 소유권 이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탁회사의 명의로 이제 시행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신탁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자 선정하고 공사비 주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의 명의로, 신탁사의 명의로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하고 공사비 주고 자기 신탁고수 빼먹고 수익자에게 뭐야? 실적 배당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컨소시엄은 이제 아까 여럿이 했죠. 자, 이제 아까 보면은 여기 보면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에는 4개의 건설사가 같이 했단 말이에요. 현대, 현산, 대우, 롯데. 그래서 여러 개의 건설회사가 같이 참여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컨소시엄. 그래서 신문에 보면 시공사업단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시공사업단, 컨소시엄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OC 사업의 민간자금 도입인데 BTO, 그 다음에 BTL. 그럼 BTO와 BTL에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두 개 공통점은 BT잖아요. 그래서 건설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준공되면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BOT와 BLT가 나오죠. BOT와 BLT가 나오는데 이건 반대죠? 이건 뭐예요? T가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건설하죠. 빌드,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운영하죠. 온 오퍼레이트. 그래서 뭐 소유하면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 이것도 마찬가지죠. T가 뒤에 있죠. 그래서 이제
빌드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리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 이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호 방식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건 재개발이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저소득 주민, 그 다음에 뭐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그렇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한다. 그 다음에 단독 및 다세대라고 그랬어요. 단독 mit 다세대. 보존 정비 개량. 이거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재개발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 상, 공.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하게 아니라 열악. 그 다음에 재건축 나오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뭐야? 양호.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요거 나오면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그 본고사 수준 정도까지 수업을 다 했어요. 개발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인지한다든가 이런 걸 좀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갖고 미리 다 설명을 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정도 하면 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요 좀 살만 붙이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에 이제 세 가지 방점을 뒀습니다. 내가 인문 강의 하면서 자 다시 한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부동산 학이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다시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지원 분야, 정부 부문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세 가지가 딱 있어요. 투자, 우리 배웠죠. 지금 오늘 배운 게 뭐죠? 개발을 배웠죠. 그 다음에 뭐야? 금융이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걸 중점적으로 여기를 연구하는 겁니다.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투자자가, 그죠? 이 부동산 투자자가 또는 부동산 대출자가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고 방향을 팍팍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부동산 학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방점을 둔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학개론이 대충 어떻게 구성된 학문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문 강의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복습을 하시면서 잘 여러분 거로 만드시면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 강의 과정은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